안녕하세요. 웹소설 낌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작업을 어떤 장비로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장비들을 위주로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에 나오는 거는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 누가 광고를 주겠어요. 9년차 웹소설 작가의 장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장비 공개 1탄. 집에서 일하는 작가의 환경을 먼저 보여드리고 추후에 2탄으로 작업실 영상도 준비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바로 모니터 스탠드입니다. 원래 따로 쓰는 스탠드가 하나 있었는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싫어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책상에서 아날로그 글자를 볼 땐 스탠드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더불어 집중력에 좋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설치가 쉬워서 이 모델이 좋았어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새벽에 켜고 작업하기엔 너무 좋고요. 빛 종류는 3개인데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바꿉니다. 거기다 밝기 조절도 가능해요. 저는 거의 가장 밝은 밝기로 씁니다. 모니터가 좀 쨍한 편이거든요. 다음은 모니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둘 다 알파스캔 모델이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왼쪽이 4K 모니터, 오른쪽이 FHD 모니터 24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8K, 4K, 2K, 1K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모니터가 4K와 1K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작업실에서는 2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해상도는 화면에 표시 가능한 픽셀의 숫자를 말합니다. 출력되는 이미지가 1K, 그러니까 FHD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00만 개의 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보다 2배 높으면은 QHD, 4배 높으면 UHD라고 부르는 겁니다. 4K는 총 약 800만 개의 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에요. 현재 재고가 없어서 가격이 좀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두 모니터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작업할 때 글자가 보이는 게 달라서 주로 메인 모니터에서만 작업을 합니다. 서브 모니터는 자리 차지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모니터 암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마우스는 최근에 바꿨는데 동생이 물려준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유튜브 영상 편집을 장시간 하다 보니 손가락에 무리가 가서 바꿨어요. 그것은 바로 버티컬 마우스. 버티컬 마우스 치고 저렴한 것도 마음에 들고 소재가 그렇게 저렴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사용한 지 3주 정도가 됐는데 특히 약지가 엄청 아팠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편집을 6시간, 8시간 연달아 하면 손이 퉁퉁 붓긴 하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것보다 확실히 손가락에 무리가 덜 가요. 손이 작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번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키보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최근 1월에 새 제품을 샀어요. 레오폴드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소리가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에코 키보드인데 이 제품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에코에서 대부분의 키보드가 LED가 고품질이에요. 빛의 끊김 현상이 전혀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 효과가 화려하고 종류가 많아요. 물론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색상만 쓰긴 합니다. LED 키보드는 써본 적 없었는데 항상 새벽에 작업하다 보니 써보고 싶기도 했어요. 여기서부턴 타건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설명을 자막으로만 할게요. 토플의 무접점 키보드는 보통 리얼포스 그리고 레오폴드 이렇게 두 회사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고, 노브 무접점 키보드는 앱코나
콕스나 한성 키보드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때 토프레의 무접점이라고 해서 다 같은 키감이 아니고요. 그 러버돔이라고 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키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독 안 할 거야? 화이트 키보드는 키캡 놀이를 통해 라벤더 느낌으로 바꿔줬어요. 현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다음 보여드릴 건 눈을 보호해주는 청각렌즈 안경입니다. 청각렌즈는 모니터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모니터를 장시간 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눈이 엄청 건조할 때가 있어요. 안경을 쓸 때 느낌이 답답해서 자주 쓰진 않지만 눈이 아주 필요할 때 쓰면 편하답니다. 다음은 저의 스케줄을 담당하고 있는 갤럭시 탭 S7입니다. 북커버는 키보드까지 필요 없어서 따로 샀고요. 제가 모든 공책에 적어놓는 습관이 있는데 공책을 하나하나 다 챙겨 다닐 수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샀어요. 이곳에 저는 하루에 글자를 얼마나 썼는지 매일 글자 수 체크를 하는데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로 점검을 하면서 스스로 채찍질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그 외에는 시나리오 구상, 목표 달력, 꾸밀기, 단어장 등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한 달치 목표 달력을 씁니다. 병원 예약이나 약속 같은 걸 적어두고 실행 가능한 목표 스케줄을 짜요. 목표한 걸 얼마나 해냈는지, 할 게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다음은 하루 글자 수 체크 달력입니다. 하루씩 체크하고 매주 토요일 그 주의 글자 수를 합산해요. 얼마나 속도가 늘었는지, 뭐 때문에 이것밖에 못 썼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반성하고 의욕을 다집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구상입니다. 글이 잘 안 써질 땐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는 버릇이 있어요. 대부분의 플롯은 컴퓨터로 짜긴 하는데 정말 안 풀리는 날엔 이렇게 날림으로 쓰는 게 도움이 좀 돼요. 마지막으로 최근 옮겨적기 시작한 단어장입니다. 한글 단어장을 쓰기 시작한 지는 8년 정도 됐습니다. 단어장에 모르는 단어만 적는 게 아니라 자주 안 쓰는 낯선 단어도 같이 적어둡니다. 그리고 글쓰기 직전에 아무데나 펼쳐서 2-3분 정도 눈으로 훑어봐요.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주 안 쓰던 단어도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원래는 영단어장에 저렇게 직접 쓰다가 최근에 PDF 폼 제작해서 태블릿에 단어장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겔탭 S7에는 이 펜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얼핏 보면 만년필 같지만 이 펜은 라미 S펜입니다. 원래 가성비 좋은 라미 만년필을 좋아했는데 이 제품 역시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좋아서 구매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라미 S펜인데 미끄러지지 않고 글자가 예쁘게 적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S펜도 물론 좋지만 자꾸 미끄러져서 글자를 쓸 때 끝이 예쁘게 마무리가 안 돼요. 다음은 의자입니다. 의자도 역시 최근에 집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교체했어요. 목받침, 손거리 조절은 물론이고 틸딩 강도, 좌판 깊이, 요추 지지대 등 모두 조절이 가능해서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다리를 편하게 해주는 발 받침대입니다. 발 받침대를 쓰는 이유는 땅에 발이 일자로 닿는 것보다 내 발과 자세에 맞게 다리를 올려둘 수 있어서 편하기 때문인데요. 발받침대를 쓴 지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발받침대를 쓰기 때문에 책상은 조금 높은 크기로 따로 제작을 했어요. 기존 디자인보다 5cm 정도 높였는데 지금은 3cm만 높일 걸 후회 중입니다. 다음은 저의 졸음을 날려줄 간식입니다. 이건 장비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끼워 넣은 이유는 이게 없으면 전 글을 쓸 때마다 진이 빠져서 자꾸 자고 싶어집니다. 껌을 씹으면서 열심히 참아요. 글 쓸 때 필수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바로 차입니다. 글 쓸 때 자주 목이 마른데 그때마다 일어나기 싫어서 이렇게 따로 차 보틀을 옆에 항상 두고 있습니다. 여우티와 냥이티는 붓기 빼는데 좋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붓기에 효과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여우티는 구수한 맛이라 맛있는데 냥이티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바로 가습기입니다. 이건 제가 쿠팡에서 겨울이 오자마자 구매한 가열식 가습기인데요. 방 안의 온도도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또 피부의 건조함을 덜어주는 중요한 아이입니다. 이 제품은 구연산으로 청소해야 된다는 리뷰가 있어서 저는 가습기를 살 당시 구연산을 함께 구매했어요. 가습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구연산도 같이 구매하세요.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가습기인 만큼 청소를 열심히 해줘야 한다는 점. 안쪽까지 칫솔로 닦아주면 깔끔합니다. 구독 안 할 거야? 이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또 이 제품들을 작가로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보여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 장비들을 모두 가지고 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30만원짜리 노트북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계속 글 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장비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장비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부분들 좀 보충할 수 있는 정보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제품명이랑 가격 이렇게 넣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라인과 더보기란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비 소개는 작업실 2탄으로 작업실 안에 있는 장비들을 소개해드려 볼 텐데요. 노트북, 2K 모니터, 저소음 적축 키보드,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이북 리더기까지 이렇게 5가지를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잠깐만, 구독해야지. 여기까지 봤는데 구독을 안 한다고?